어흠, 어흠 자네들 왔는가? 날이 참으로 차네 그려. 이런 날엔 아랫목에 배 깔고 누워 옛날 이야기 듣는 게 제일이지 어서 들어오게. 네 오늘은 저기 저 윗마을, 지금은 터만 남은 김진사댁 이야기를 좀 해줄까 하네. 자네, 저 바람 소리 들리는가? 마치 누군가가 문풍지를 손톱으로 벅벅 긁어대는 것 같지 않은가? 옛 어른들이 그러셨지. 겨울바람 소리가 유난히 처량하고 날카로운 해에는 어디선가 억울하게 죽은 원혼이 구천을 떠돌고 있는 거라고. 오늘 할 이야기가 딱 그렇다네. 꽃 같던 며느리가 시집간 지 석 달 만에 반송장이 되고 결국엔 시어머니 밥상에 독사를 삶아 올리게 된 기가 막힌 사연이야. 대체 그 착해 빠진 며느리가 왜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을까? 그리고 그날 밤 김진사 댁 마당에 집채만 한 호랑이가 내려와 누구를 물어갔을까? 궁금하지? 궁금하면 귀를 씻고 바짝 다가 앉아보게나. 내 지금부터 그 피눈물 나는 사연을 아주 낱낱이 풀어줄 테니. 옛날 아주 먼 옛날, 저 강원도 깊은 산골에 옥분이라는 처녀가 살았어. 가난한 선비 집안의 외동딸이었는데 얼굴은 복사꽃처럼 곱고 마음씨는 비단결 같았지. 얼마나 착했는지 길 가다 밟힌 풀포기 하나에도 눈물을 흘리던 아이였어. 그런 옥분이가 이웃마을 김진사댁 외아들과 혼인을 하게 되었네. 김진사댁이라 하면 논밭이 수십 마지기에 기와집을 떵떵거리며 사는 부잣집이었지. 동네 사람들은 다들 옥분이가 복 터졌다고 이제 고생 끝이라고 부러워했어. 하지만 그건 그 집 안주인인 최씨 부인을 모르고 하는 소리였지. 야, 이년아!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는 게야? 혼인한 지 딱 사흘째 되던 날부터였어. 시어머니 최씨의 본색이 드러난 건 이 노파는 욕심이 덕지덕지 붙은 두꺼비 같은 얼굴에 눈매는 뱀처럼 사나웠어. 남편인 김진사가 일찍 죽고 혼자 아들을 키우며 독만 남은 게지. 최 씨는 며느리 옥분이가 숨쉬는 소리조차 꼴 보기 싫어했어. 왜냐고? 이유는 없었어. 그저 자기 아들이 며느리 보고 웃는 게 싫었고 가난한 집안에서 온 주제에 얼굴이 고운 것도 싫었으며 무엇보다 자기 곳간에서 쌀 한 톨이 며느리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까워 미칠 지경이었던 게야. 시집살이는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이라 했던가. 하지만 옥분이의 시집살이는 그런 말로도 부족했어. 최 씨는 아침 눈 뜨자마자 옥분이를 들들 볶기 시작했네. 얘야, 밥 지어라. 밥물은 눈물만큼만 잡아라. 쌀 아깝다 얘야. 빨래해라. 개울물 차다고 엄살 피우지 말고 얼음 깨서 팍팍 문대라. 얘야, 군불 때라. 장작 많이 쓰지 말고 내 입김으로라도 불을 지펴라. 한겨울 동지섣달 살을 애는 추위에도 옥분이는 혹겹 저고리 하나 입고 마당을 쓸어야 했어. 손등은 터져서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졌고 고운 얼굴엔 검버섯과 동상이 피어올랐지. 어디 그뿐인가? 끼니 때가 되면 최 씨는 며느리 밥그릇을 뺏어 들고는 혀를 찼어. 쯧쯧, 일도 못하는 게 밥은 고봉밥으로 처먹으려고. 이 쌀이 어떤 쌀인데? 내년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 너는 저기 부엌에 가서 누룽지나 긁어먹거라. 그나마 누룽지라도 있으면 다행이었지. 최 씨는 솥단지 바닥까지 박박 긁어서 개를 주면 줬지. 며느리 배 채우는 꼴은 못 봤어. 옥분이는 밥 짓는 냄새로 배를 채우고 남들이 버린 시래기 줄기를 몰래 주워다 씹으며 허기를 달랬어. 밤이면 배가죽이 등짝에 달라붙어 잠도 오지 않았지. 부엌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울다 지쳐 잠들면 꿈속에서 친정어머니가 하얀 쌀밥을 지어주는 꿈을 꾸곤 했어. 하지만 눈을 뜨면 다시 지옥 같은 현실뿐이었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옥분이의 남편 그러니까 최 씨의 아들이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떠나게 되었네. 그나마 남편이 있을 땐 최 씨가 눈치를 좀 보느라 덜했는데 남편이 대문을 나서자마자 최 씨의 구박은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기 시작했어. 그날은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린 날이었네.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눈밭을 헤치고 옥분이는 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돌아왔어. 손가락은 감각이 없고 발가락은 동상에 걸려 시커멓게 죽어가고 있었지. 부엌에 들어서려는데 안방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 예, 며느라. 거기 있느냐? 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목소리가 기어들어가는구나. 쯧. 내 지금 입맛이 없어서 그러는데 저기 뒷산에 가서 산딸기 좀 따오거라. 네. 어머니 지금은 한겨울입니다. 천지가 눈으로 뒤덮였는데 어찌 산딸기가 있겠습니까 하여. 인연이 말대꾸를 해?
효성이 지극하면 하늘이 감동해서 눈밭에서도 딸기가 난다더라. 내년 정성이 부족해서 없는 걸 탓해야지 어디서 계절 탓을 해? 당장 나가. 산딸기 구해오기 전엔 이 문지방 넘을 생각도 마라. 옥분이는 멍석말이 당하듯 밖으로 내쳐졌어. 해는 뉘엿뉘엿 지고 바람은 살을 애는 듯이 불어오는데 갈 곳이 어디 있겠나. 친정으로 도망가고 싶어도 그랬다간 병든 친정아버지가 욕을 먹을까봐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지. 옥분이는 울며 겨자 먹기로 눈 덮인 뒷산으로 향했어. 집시는 다해져서 발바닥이 눈 위에 그대로 닿았고 걸음마다 붉은 핏자국이 눈 위에 찍혔지. 어머니 너무하십니다.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옥분이는 탈진해서 눈 위에 쓰러지고 말았어. 이대로 잠들면 얼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일어날 힘이 없었지. 차라리 이대로 죽어버리면 편할까? 저승에 가면 배는 안 고프겠지. 흐릿해지는 정신을 붙잡고 있는데 눈앞에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게 보였어. 그건 바위 틈 양지 바른 곳에 따리를 틀고 있는 독사 한 마리였어. 겨울잠을 자다 잠시 볕을 쬐러 나온 것인지 아니면 옥분이의 운명이 부른 것인지. 살모사였네 물리면 7발자국도 못 가서 죽는다는 맹독을 가진 7.4. 옥분이는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어. 그런데 이상하지. 도망쳐야 하는데 도망치고 싶지 않았어. 극한의 배고픔과 분노가 옥분이의 이성을 마비시킨 게지. 옥분이의 퀭한 눈이 독사를 향해 번뜩였어. 마치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옥분이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돌멩이를 집어들었네. 옥분이는 뱀의 머리를 내려쳤어. 그리고 축 늘어진 독사를 집어들었지. 차가운 뱀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지만 옥분이는 웃었어. 입꼬리가 귀에 걸릴 듯이 기괴하게 비틀린 미소였지. 산딸기는 없어도 이건 있네요, 어머니. 몸보신 시켜드릴게요. 이거 드시고 제발 저 좀 놔주세요, 제발. 옥분이는 품속에 독사를 숨기고 하산했어. 돌아오는 길 내내 옥분이는 중얼거렸네. 이건 약이야, 어머니 기력을 보해줄 약이야. 그렇고 말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 듯 죄책감을 지우려 애썼지. 하지만 옥분이의 눈에선 하염없이 피눈물이 흘러내렸어. 집에 돌아오니 칠흑 같은 밤이었어. 최 씨는 따뜻한 아랫목에서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며 자고 있었지. 옥분이는 부엌으로 들어가 조용히 아궁이에 불을 지폈어. 뚝배기에 물을 붓고 된장을 풀고 시래기를 넣었어. 그리고 품속에서 꺼낸 독사를 토막내어 끓는 물속에 집어넣었지. 독사는 뜨거운 물속에서 허옇게 익어갔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국물 위로 뱀의 기름이 둥둥 떴지. 냄새는 기가 막히게 구수했어. 마치 닭을 고운 듯한 냄새가 났단 말이야. 옥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밥상을 차렸어. 하얀 쌀밥을 꾹꾹 눌러 담고 그 옆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독사찌개를 올렸지. 그리고 안방문을 열었어. 어머니 진지 드세요. 최 씨가 부스스 눈을 떴어. 인연이 산딸기를 구해오랬더니 빈손으로 왔나 하고 소리치려는데 코끝에 닿는 구수한 냄새가 말을 막았지. 최 씨는 침을 꼴깍 삼켰어. 이게 무슨 냄새냐? 고기 냄새가 나는데? 내 산에서 귀한 약초랑 산짐승을 좀 잡았습니다. 어머니 드시라고 푹 고았습니다. 내년이 웬일로 효도 흉내를 내는구나. 어디 보자. 최 씨는 허겁지겁 숟가락을 들었어. 뚝배기 뚜껑을 딱 열었지. 뿌연 김 사이로 먹음직스러운 국물이 보였어. 최 씨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 호로록. 은맛이 제법이구나. 고소한 게 입에 착 감기는 것이. 최 씨는 신이 나서 숟가락을 휘저었어. 고기를 찾으려고 말이야. 그때였어. 숟가락 위에 툭 걸려 올라온 것은 허옇게 익어버린 뱀의 머리통이었어. 죽어서도 눈을 부릅뜨고 있는 그 7.4의 머리통. 으악! 이게 뭐야? 뱀 아니냐? 이 미친년이 나를 죽이려고 독사를 끓여와. 최 씨는 뒤로 나자빠지며 비명을 질렀어. 그 모습에 옥분이는 멍하니 서서 말했지. 어머니 그거 몸에 좋은 거예요. 드세요. 드시고 제발. 이 썩을 년. 내년이 드디어 미쳤구나. 오늘 내가 너 죽고나 죽자. 최 씨는 부엌에 있던 다듬이 방망이를 집어들고 옥분이를 향해 달려들었어. 옥분이는 피하지도 않았어. 아니, 피할 힘도 없었지. 마당으로 끌려나간 옥분이는 개 패듯 맞기 시작했어. 아이고 동네 사람들. 며느리가 시엄히 독살하려 합니다. 이 천하의 폐류나를 멍석말이해야 합니다.
최 씨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옥분이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어. 옥분이는 차가운 마당 흙바닥에 얼굴을 묻고 피를 토했지. 눈물도 말라버린 옥분이의 눈에 밤하늘의 달이 들어왔어. 차갑고 무심하게 빛나는 저 달 하늘님 보고 계십니까? 제가 죽일 년입니다. 제가 페류나입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지금 데려가 주세요. 더는 못 견디겠습니다. 바로 그때였네. 갑자기 산천초목이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어. 미친 듯이 불어대던 바람도 뚝 그치고 멀리서 들리던 개 짖는 소리도 딱 끊겼지. 마치 세상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정막, 그리고 쿵 땅이 울렸어. 뒷산 쪽에서부터 무겁고 거대한 무언가가 다가오는 소리였지. 최 씨는 방망이를 든 채 멈칫했어. 등골이 서늘해지고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기분. 짐승의 본능으로 느낀 게야. 지금 절대적인 존재가 오고 있다는 것을. 크르르르르. 살인문 위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어. 담장 너머에서 푸른 불빛 두 개가 번뜩였지. 그건 등불이 아니었어. 짐승의 눈이었네. 이윽고 담장을 훌쩍 넘어 마당으로 내려선 그것은 집채만 한 대호였어. 그냥 호랑이가 아니었어. 털은 밤하늘처럼 검고 윤기가 흘렀고 이마엔 임금 왕자가 선명했지. 덩치는 황소만한데 발소리는 고양이처럼 조용했어. 그 압도적인 위용에 최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네. 히히코 호랑이. 호랑이는 마당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쓰러져 있는 옥분이와 몽둥이를 든 최 씨를 번갈아 보았어. 그 눈빛은 배고픈 짐승의 눈이 아니었네. 마치 인간의 죄를 저울질하는 재판관의 눈빛이었지. 최 씨는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옥분이 뒤로 엉금엉금 기어갔어. 조금 전까지 죽이려던 며느리를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게지. 아가. 저것 좀 봐라. 호랑이다. 내가 좀 막아봐라. 내가 젊으니까 고기도 연할 거 아니냐. 세상에, 죽음 앞에서도 저런 소리를 하는 게 인간이라니. 옥분이는 흙투성이가 된 몸을 비틀거리며 일으켰어. 그리고 호랑이와 정면으로 마주섰지. 이상하게도 무섭지가 않았어. 오히려 반가웠네. 저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어준다면 이 고통도 끝날 테니까. 옥분이는 호랑이를 보며 힘없이 웃었어. 잡아드세요. 저는 껍데기뿐이라 맛이 없을 겁니다. 그래도 저를 드시고 우리 어머니는 살려주세요. 그래야 제 남편이 돌아왔을 때 어머니라도 계시죠. 그 말을 들은 호랑이의 눈썹이 꿈틀했어. 짐승도 감동할 만한 효심이 아니더냐. 호랑이는 천천히 옥분이에게 다가왔어. 거칠고 뜨거운 콧김이 옥분이의 얼굴에 닿았지. 옥분이는 눈을 질끈 감았어. 이제 끝이구나. 그런데 까칠한 혀가 옥분이의 피 묻은 뺨을 핥아주는 게 아니겠나. 마치 어미가 새끼를 달래듯이 말이야. 따뜻하고 거친 그 느낌에 옥분이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 흑흐엉 왜 안 잡아먹습니까? 나 같은 건 죽어야 하는데. 호랑이는 옥분이를 지나쳐 최 씨에게로 향했어. 최 씨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지. 오지마. 철이가. 이 짐승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김진사댁 안주인이야. 호랑이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입을 쩍 벌렸어. 송곳니가 마치 단검처럼 번뜩였지. 그리고 쿠오오오. 천지가 진동하는 포효를 내질렀어. 최 씨는 그 자리에서 기절초풍을 하고 말았네. 호랑이는 최 씨의 뒷덜미를 덥석 물었어. 죽이지는 않았어. 그저 어미 고양이가 새끼를 물듯이 대롱대롱 매달았지. 그리고는 담장을 훌쩍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 마당엔 다시 정적만이 흘렀지. 남겨진 건 멍하니 서 있는 옥분이와 최 씨가 벗어놓은 집신 한 짝뿐. 날이 밝자 동네 사람들이 김진사 댁으로 몰려왔어. 밤새 호랑이 우는 소리에 잠을 설쳤거든. 사람들은 마당에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옥분이를 발견하고 혀를 찼어. 그리고 최 씨가 감쪽같이 사라진 걸 알게 되었지. 사람들은 수군거렸어. 호랑이가 못된 시어미만 물어갔구만. 하늘이 무심치 않지 며느리 잡으려다 제명을 재촉했어. 최 씨는 어떻게 되었냐고. 사흘 뒤 마을 뒷산 절벽 꼭대기에서 발견되었네. 몸에는 상처 하나 없었는데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렸어. 사람을 보면 호랑이님 잘못했습니다 하며 싹싹 빌기만 하더래. 평생 며느리를 구박하던 그 입으로 죽을 때까지 빌고 또 빌다가 갔다네. 옥분이는 건강을 회복하고 남편과 다시 만났어. 과거에 급제한 남편은 어머니의 악행을 뒤늦게 알고 옥분이에게 눈물로 사죄했지.
두 사람은 늙도록 금슬 좋게 잘 살았다고 해. 그런데 말이야, 그날 밤 옥분이가 끓였던 그 독사찌개. 나중에 솥을 열어보니 뱀은 온데간데 없고 산삼한 뿌리가 푹 고아져 있었다지. 뭔가 며느리의 효심에 산신령이 독사를 산삼으로 바꿔주셨던 걸까? 아니면 그 모든 게 호랑이가 부린 조화였을까?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네.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고 억울해도 하늘은 다 보고 있고 땅은 다 듣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게.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언젠가 호랑이가 문 두드리는 날이 꼭 올 테니까. 이제 밤이 깊었구만. 다들 조심히 돌아가시게. 밤길에 호랑이 조심하고. 허허. 자, 오늘 내 이야기가 자네들 속을 좀 시원하게 뚫어주었는가? 그랬다면 그냥 가지 마시고 이야기 값으로 복채를 좀 주고 가시게. 돈은 필요 없네. 저기 아래 있는 구독 버튼 한번 꼭 눌러주는 게 바로 복채라네. 그리고 좋아요는 이 이야기꾼 목축이라고 주는 시원한 막걸리 한 사발이니 인색하게 굴지 마시고 엄지손가락 한번 쳐 올려주시오. 허허. 그거 눌러주신 분들은 올 한 해 집안의 우환은 호랑이가 다 물어가고 구급간에는 산삼 같은 복이 가득 찰 걸세. 그럼 내 다음에도 자네들 무릎을 탁 칠만한 기가 막힌 이야기 보따리 들고 찾아올 테니 그때까지 다들 아프지 말고 만수무강하시게. 얼쑤.